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섹스피어 희극 중에요, 가장 유명한 이 한여름밤의 꿈은요, 소동극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시트콤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의상도 좀 이렇게 재밌는 의상을 일부러 골라 입었습니다.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요. 자, 어쨌든 하지만 정말 이 작품에는 웃음과 해프닝만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 작품은요, 그야말로 20대 젊은이들, 아니 꼭 20대라고 한정 지을 건 없고요, 그냥 사랑에 빠진 그런 연인들의 폭풍 같은 연애를 묘사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것을 풍자한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여름밤의 꿈은요, 한여름에 정말 숲에서 야외 무대 같은 데서 공연을 하면 딱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희곡은요, 사랑에 빠진 두 연인 허미아와 라이센더의 사랑을요, 이거 좀 말려달라고 그 허미아의 아버지가 왕인 테세우스에게 부탁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허미아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거든요. 드미트리우스라고. 이 사람과 결혼을 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예나 지금이나 자녀의 결혼에 간섭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그 사건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은 똑같구나 싶어요. 왕은 아테네의 법에 따라서 이 두 연인을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법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연인 허미아와 라이센더는요, 도망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밤에 숲에서 만나서 아테네를 빠져나가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그 허미아가 그녀의 친구인 헬레나에게 얘기해줘요. 근데 이 헬레나는 드미트리우스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레나가 드미트리우스에게 또 그 얘기를 해요. 바보 같은 여자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그냥 쓱 둘이 도망가고 말 것을 굳이 얘기를 해서 드미트리우스도 그 숲에 나타나게 되고요, 헬레나도 같이 그 숲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네 명의 엇갈린 사랑을 하는 연인이 한 숲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숲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정의 나라입니다. 요정의 왕 오베르는요, 자신의 말을 거역한 요정 여왕 티타니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사랑의 묘약을 시종인 퍽에게 찾아오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발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퍽이라고 하셔야 돼요. 퍽에게 찾아오라고 해서 그녀의 눈꺼풀에 바르게 하죠. 이 잠든 사람의 눈꺼풀에 이 약을 바르면요, 잠이 깨는 순간 처음 본 것을 무조건 사랑하게 한다는 그런 약인데요, 티타니아는 퍽의 장난으로요, 당나귀 머리를 한 아테네 직공에게 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 한여름밤의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베로는요, 한여름밤의 숲에서 헤매는 남녀를 보고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좀 오지랖을 부려요. 그래서 퍽에게 시켜서 아테네 사람 복장을 한 남자에게 이 약을 바르라고, 그래서 그 연인을 좀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퍽이 명령을 좀 잘못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라이센더의 눈에 이 약을 바르게 되는데, 라이센더가 눈 뜨자마자 본 게 헬레나가 됩니다. 원래 연인인 허미아가 아니라. 그리고 또 드미트리우스의 눈에도 이 약을 바르게 되는데, 드미트리우스 역시 헬레나를 보게 돼요. 이 발음 정말 어렵네요. 콘테스트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헬레나는 동시에 두 청년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갑자기요. 그리고 허미아는 버림받고요. 결국 이 버림받은 허미아와 헬레나는 대판 싸우게 되고요, 두 청년 역시 거기서 그걸 거들게 되죠. 그야말로 정말 정신없는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요정왕 오베로는요, 요정 여왕 티타니아에게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그 마법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퍽에게 시켜서 이 잘못된 것을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퍽에게 시켜서 짙은 안개 속에서 네 연인을 서로 갈라놓게 한 다음에, 그리고 라이센더의 마법을 풀어주게 됩니다. 결국 라이센더와 허미아, 그리고 드미트리우스와 헬레나, 그리고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와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타의 결혼식 날 같이 이 세 쌍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여름밤에 일어난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한 이런 소동은요, 결국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 한여름밤의 꿈은요, 숲속에 마련된 노천극장 같은 곳 있죠? 거기서 한여름밤에 맥주 한잔 하면서 보면 정말 딱 좋은 그런 연극이거든요. 물론 목인 없어야 돼요. 목인 없고, 대신에 이제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같이 이 연극을 본다라고 한다면 분위기는 더 좋겠죠.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거든요. 뭔가 좀 보고 나면 흐뭇해지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마치 20대 연애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옛날 미드의 전설 프렌즈 있죠? 프렌즈를 보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같이 몰려다니는 그룹에서 이 안에서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서로 어긋날 때도 많죠. 가까이 있어서 그냥 친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음을 느끼고요. 아, 내가 사실 좋아하는 거였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꽤 있죠.
친한 관계라도 유지하고 싶어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고백 타이밍을 딱 놓쳐가지고요. 나중에 새로 사귄 사람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서 애써 태연한 얼굴로 지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사친, 여사친이란 이름은요, 사랑을 실행태가 아닌 가능태로만 남겨두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관계를요, 사랑보다는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이라고 정의한 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희곡의 배경이요, 청년의 때와 가장 잘 매칭되는 계절인 한여름이고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낀 밤인 것이 우연이 아닌 거죠. 한여름밤의 꿈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화려한 연애소동 자체가 청년의 때에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격한 연애 감정과 그리고 어긋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성공한 사랑은 타이밍이 아닐까 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요, 이성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맞아야 하고요, 또 특히 결혼까지 이를 때는 결혼을 해야 하는 타이밍도 맞아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7년을 사귄 사람과 헤어지고요,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 타이밍을 다른 말로는 운명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운명과 가장 다른 점은 타이밍은 노력해서 맞출 수도 있다는 거죠. 동양에서는요, 운명의 상대는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같은 작품에서 보면 이 붉은 실을 상징하는 빨간 머리띠를 건네는 장면을 넣어서 이 운명을 암시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운명은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타고나야 하는 반면에 사랑이 타이밍이라면요, 그 타이밍은 맞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든 눈에 사랑의 묘약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 날은 단 하루에 불과해요. 하지만 매일 눈을 뜰 때 그 앞에 서 계시면 언젠가는 요정왕 오베론의 마법이 통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타이밍은 노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노력해야 하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한여름밤의 꿈은요, 정말 시원한 숲속에서 한여름밤에 치맥을 딱 앞에 놓고 연인이 아닌, 연인도 좋지만 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과 같이 보기에 딱 좋은 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혹시 이 한여름밤의 꿈을 보신 적이 있으면 여기서 역할을 하나 맡아라 라고 한다면 어떤 역을 맡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퍽입니다. 본명은 로빈 굿펠로라고 하는데 장난치는 요정이죠. 이 사건의 화자이자 그리고 사실 모든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작품 기억하시죠? 죽은 시인의 사회. 죽은 시인의 사회가 어떤 우등생이 그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을 아버지가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핵심 사건인데요. 거기서 그 우등생이 닐이거든요. 닐이 맡았던 배역이 한여름밤의 꿈의 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억압이 심한 학교에 가장 잘 수능하는 인물이 반대에 가장 자유분방하고 똘끼 충만한 역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죽은 시인의 사회 결말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좀 보이긴 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한여름밤의 꿈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이 책은요, 한라산 등반하며 읽기에 도전했던 책입니다. 아직까지 아주 아리백이어서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올라가기가 참 힘들었던 그 비 오는 날의 한라산이 사실 이틀밖에 안 되었거든요. 근데 벌써 꿈같이 느껴집니다. 지구인 여러분, 한여름밤은 꽤 덥지만 의외로 짧습니다. 밤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어서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